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자들도 취업 계획을 갖고 있거나 반미 등 이상한 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려 추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이 노티스를 보내지 않고 무더기로 해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해고했던 수습 연방 공무원 2만 4천 명을 복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실직한 연방 근로자들에게 1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7,400명이 해고되면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 계획이 취소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부분 휴전에 착수하고 곧 종전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합법 방문 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자들도 미국에 들어오다가 정밀 검색을 통해 휴대폰이나 소지품에서 취업 계획을 갖고 있거나 반미, 테러 등 이상한 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려 추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합법 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자들까지 입국 거부, 비자나 그린카드 박탈, 추방 공포에 떨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등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오며 미국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받으면 정밀 검색에 걸려 휴대폰과 소지품에서 이상한 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고 미국 입국 거부, 비자나 그린카드 박탈,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 듯 이제는 합법 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자들까지로 타겟을 확대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항이나 항구, 국경 입국장 등에서 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CBP, 세관 국경보호국의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며 미국 입국 거부, 비자나 영주권 박탈, 추방당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이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공항에서는 레바논 출신 신장 전문의이자 브라운 대학 여교수가 미국에 다시 들어오다가 정밀 검색에 걸려 휴대폰에서 헤즈볼라의 동정적인 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종교적 신념으로 헤즈볼라 지도자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가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이 전문의이자 여교수는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것은 물론 합법 비자를 취소당하고 파리행 비행기편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녀의 조카와 변호사들이 즉각 소송을 걸고 재판부의 추방 중지 명령까지 받아냈으나 연락이 두절됐던 시간에 이 여교수는 에어프랑스 편으로 보스턴에서 파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USA 투데이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은 유럽의 우방국인 독일 출신 20대 후반의 여성과 30대 남성이 각각 미국 멕시코 육로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다가 정밀 검색에 걸렸습니다. 29살의 이 독일 여성은 소지품을 검색당했는데 방문자인데도 미국에서 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비자 면제 위반으로 분류돼 추방당했습니다. 이 독일 출신 남녀 2명은 입국장에서 곧바로 추방당한 것도 아니고 이민 디텐션 센터로 이송돼 수일간 구금돼 있다가 추방돼 패닉과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페루 출신 한 신부는 푸에르토리코로 신혼여행을 갔다 오다가 정밀 검색에 걸려 곤혹을 치렀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한 30대 한 여성은 수십 년 전인 10대 때에 비자 오버스테이가 있었던 것으로 포착돼 미국 입국이 거절됐습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들이나 영주권자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과 미국에서 일할 수 없는 비자로 일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눌러앉을 이민 의도를 보이는 경우 정밀 검색에 걸려 미국 입국 거부, 박탈과 추방, 재입국 금지 등 유례없는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이 노티스를 보내지 않고 무더기로 해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따라 해고했던 수습 연방 공무원 2만 4천 명을 원대 복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량 해고를 백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해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 팀이 주도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해고했던 수습 연방 공무원들을 원대 복귀시키는 혼란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18개 연방기관들에서 해고했던 1년 이하의 수습 연방 공무원 2만 4천 명을 원대 복귀시킨다고 연방지방법원에 보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불법으로 판결받은 수습 연방 공무원 집단 해고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세부안을 제출하라는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2만 4천 명을 원대 복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20곳의 민주당 출신 주 법무장관들이 18개 연방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전 노티스를 보내지 않고 무더기로 해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연방기관들은 실적에 기반해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태풍으로 18개 연방기관들에서 1년이 안 된 수습직원들 20만여 명 중에서 가장 먼저 해고됐던 2만 4천 명이 원대 복귀하게 됐습니다. 연방농무부 소속 수습직원 6천여 명이 해고됐다가 조류독감 사태로 원대 복귀했습니다. 해고된 수습직원들을 부처별로 보면 재무부 산하 IRS 국세청에서 7,6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에서 수습직원 5천 명이 해고됐습니다. 내무부 산하 산림청에서 수습직원 3,400명이 해고된 바 있습니다.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1,300명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에서 3,250명이 해고됐습니다. 내무부에서 1,700여 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한군인부에서도 수습직원 1,700명 가까이 해고됐습니다. 인원이 많은 부처들에서는 수습직원 최소 1,000명 이상, 많게는 6에서 7,000명씩 해고됐고 인원이 적은 부처에선 수백 명씩 잘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백악관과 도우지 팀이 이들의 원대 복귀로 대량 해고를 백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재해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과 도우지 팀은 연방법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참조해 인사권한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OPM 연방인사관리국이 아니라 해당 부처 인사담당관 명의로 사전 노티스를 보내고 실적 기반으로 해고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노바에서는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IT 정보기술, 프로젝트 관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창업 캠프와 구직을 돕는 워크숍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홍의진 기자입니다. 연방 공무원 해고의 칼바람이 워싱턴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연방정부에서 일했던 직원이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연방정부 계약을 통해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회사들도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해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노바에서는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직한 연방 근로자들에게 $100만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00명의 실직한 연방 근로자들에게 무료 강좌를 제공합니다.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 정보기술, 프로젝트 관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창업 캠프와 구직 지원 워크숍도 지원합니다. 노바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실직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바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실직한 연방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실직자들이 고용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들은 2025년 2월 1일 이후 연방정부에서 해고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앵크레스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다음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레스 총장은 이력서를 10년 동안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본인의 능력을 이력서에 담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구직 시장이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14개의 과정 중 하나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크레스 총장은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워싱턴 탑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
연방 공무원 해고 태풍으로 미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7,400명이 해고됐습니다. 주로 탄로 추적 부서에서 대규모로 해고돼 바이든 시절 시행하려 했던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 계획이 대거 취소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절반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나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세무감사와 세무행정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S 국세청과 세무행정, 세무감사에 일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IRS 폐지 또는 대폭 감축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도우지 수장이 IRS 손보기에 본격 나섰기 때문입니다. IRS에선 현재까지 7,400명이 해고됐습니다. 다른 부처와 달리 수습 직원 위주가 아니라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1,000명 이상 가장 먼저 해고됐습니다. 5,400명은 조기 퇴직을 신청한 IRS 직원들입니다. IRS 국세청은 현재 전체 직원 10만 명을 5만 명으로 절반 감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세금 보고 시즌이기 때문에 5만 명을 자르는 본격적인 해고 태풍은 4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 후에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IRS 직원 7,400명을 해고하면서 대기업과 부유층 추적 부서에서 1,000명 이상을 해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세무감사가 대거 취소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대기업들과 부유층들에 대한 추적이 취소되면 이들로부터 추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IRS는 대기업과 부유층 1,600명으로부터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을 11억 달러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의 3,800만 달러에서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들어 IRS 증강으로 탄로 추적을 강화하는 바이든 민주당 정책을 180도 바꾸고 있어 IRS의 규모와 역할, 추가 세입과 세무감사에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어느 당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느냐에 180도 상반된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며 자율경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IRS 폐지론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IRS를 증강시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탄로 추적을 강화해 추가 세입을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시절 IRS의 예산을 10년간 800억 달러 늘려 인원도 2년간 2만 명이나 늘렸는데 트럼프 공화당 시대에 이를 폐지하고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작업에 착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시간의 전화통화,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에너지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부터 중지하는 부분 휴전에 즉각 착수하고 곧 최종 종전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의해야 하지만 단계별 휴전 확대를 거쳐 종전에 이르는 전쟁 끝내기에 본격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3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시간 반 동안의 장시간 전화대화를 갖고 부분 휴전에 합의하고 완전한 종전으로 향하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President Putin of Russia, but it's a bad situation in Russia and it's a bad situation in Ukraine. The only reason I'm involved, and this is Russia and Ukraine, but a lot of people, it's humanity. I'm involved for humanity.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장시간의 전화통화 끝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 동안 양측의 에너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을 중지하는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제안에는 못 미치지만 부분 휴전안에 직접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에너지 시설뿐만 아니라 30일 동안 전면 휴전을 러시아에 제안키로 합의했는데 러시아의 대답은 이에 못 미치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즉각 러시아 군부에 우크라이나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에너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크렘린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와 정보 지원이 전면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크렘린이 덧붙였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제안에 동의해야 하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고려해 부분 휴전안이라도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나설 채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년 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 끝내기까지는 아직도 멀고도 험난한 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부분 휴전 합의는 3년 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정보 지원 중단 요구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답하고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또 러시아가 2014년 크리미아 반도 합병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영토 20%나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해서 반환하는 협상을 펼칠지에 대해서도 전혀 시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일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돈줄인 에너지 시설에 대한 상호 충성부터 중단하고 단계별로 전면 휴전으로 확대해 나가며 본격적인 전쟁 끝내기 종전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